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을 미리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강의 준비를 계속 했었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녹화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예습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그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강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물론 뭐 이제 제가 한번 강의 준비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버리게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저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는지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명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 명제가 언제 참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면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여기가 이제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한 조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참이되도록 하는 애들을 다 모은 거. 그 다음에 Q도 조건인데, 그 조건은 그렇지, 결론의 조건이지만 어차피 얘도 진리집합. 요 조건이 참이되도록 하는 그 값들을 모두 모은 집합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언제 참이되냐면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할 때, 다시 얘기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Q라는 집합은 훨씬 더 커가지고 이렇게 P를 포함하고 있을 때, 물론 집합에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지만요. 이렇게 될 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할 때 이 명제를 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배울 수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살짝 두께를 늘려볼까요? 이게 명제가 참이잖아요. 명제가 참일 때는 화살표를 하나로 안 쓰고 이렇게 두 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써버리게 되면은 이 참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 참이라는 말이 없어도, 예, 지우개는 좀, 참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무슨 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명제는 무엇이구나? 그렇지, 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아, 짝대기가 두 개 있으면 무조건 참이구나. 아, 그래. 짝대기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아, 그 명제는 참. 오케이?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요 멘트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멘트만 있어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때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P라는 놈과 요 Q라는 놈이 둘 다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잖아요. 그래서 P도 Q도 어떤 조건은 맞잖아. 그치? 이 둘 다 조건이라고. 근데 조건인데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이 P라는 조건은 굉장히 그 진리집합이 작아서 Q라는 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어때요? P라는 놈의 입장에서는 Q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매우 충분하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매우 매우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충분이라는 용어를 빌려와서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해되지? 그럼 반대로 Q라는 조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Q가 이번엔 P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몸집이 너무 큰데 이 P 조그마한 데로 들어가려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크기상.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진리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느낌에서 필요하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Q를 필요한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런 거군요. 오케이?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 그, 여기 지금 연습할 거 있죠? x는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리집합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그렇죠. 2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건 적절하지가 않네요. 왜? 이건 필요충분 조건을 할 때 설명이니까. 네, 그래서 새로 x는 2 이렇게 되고 q는 x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2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p의 입장에서 봤을 때 q로 들어가는 거는 매우 매우 충분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 p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지.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의미에서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q는 무슨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죠. 왜? 아이 q가 p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지? 그런데 미리 제가 스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q라는 조건이 이게 아니야. 선생님 그 무슨 말이에요? 한번 보니까 2x-4라고 써있네. 2x-4.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진리집합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진리집합은 얘도 2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 P가 Q 안으로 들어가기가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Q도 P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충분하네? 그러면은 이 P라는 조건은 생각해 봤을 때 P라는 조건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충분 조건은 맞아. 맞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충분하니까. 그런데 P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조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가 필요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선생님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Q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충분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둘 다 충분 조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이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이다가 또 성립하지만 Q이면 P이다도 성립하죠? 뭐야? 이거 지금 진리집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조건을 써야 되니까. 조건을 써야 되니까 Q. 여기도 Q.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친구도 참이 되고 이 친구도 참이 되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P는 무슨 조건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Q 안으로 쏙 들어가기에 매우 충분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P는 필요 조건도 되네? P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명제가 이렇게 참이 된다는 걸 봤을 때는 필요 조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충분하기도 한데 필요하기도 한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충분 필요? 충분 필요라고 해도 아주 좋은데요. 우리가 그 기호는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그치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하였어요. 선생님 그럼 밑에 거는 뭐예요? 밑에 거는 충분 필요 조건인가? 아니 얘도 뭐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 두 개 중에 작은 거는 큰 데 들어가기에 쏙 들어가기에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큰 집합은 작은 데 들어갈 때 다이어트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이해되죠? 그럼 예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1번의 이야기는 진리집합을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진리집합 간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갑시다. x는 4 이렇게 돼 있으면 진리집합 안에는 4밖에 못 들어가고요. 진리집합을 그려주시면 이 친구는 뭐예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가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P는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P는 무슨 조건? 그렇지.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거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선생님, 절대값 너무 어려워. 그래, 절대값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값은 이 친구 자세히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사이까지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값이 2보다 작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고, 여기 지금 가만 보면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등호도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왜냐면 결국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뭐야? 이게 조건 P. 진리집합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0에서 2 사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네요. 0에서 2 사이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인데 0하고 2 사이라고요? 이게 다 등호고 표시.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P가 Q로 들어가려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는 무슨 조건이야? P는 필요 조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 Q는 무슨 조건이었을까요? Q는 충분 조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말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멘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P는 그냥 충분 조건이 아니고 Q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반드시. 아니 왜냐면은 P가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Q 안으로 쏙 들어가기 위한 충분 조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P는 여기도 뭘 추가해줘야 되는 거 시작. 그렇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정확한 멘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3번.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옆 공간으로 가시면 되죠. 3번.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3번 한번 뭐야. 3번을 한 번을 보시면은 3번은 x제곱은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간편하게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처리가 되실 수 있고 지금 p라는 조건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진리집합 안에 뭐랑 뭐가 들어가요? 0하고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근데 뭐야 Q는 이 개꿀인데? 얘 지금 뭐야 이거 지금 Q는 바로 지리집합 쓸 수 있잖아요.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 플러스 1 그렇죠.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함이었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 두 개의 집합은 서로 같잖아요. 그지? 모든 원소가 다 일치하니까 물론 원래 집합이 같다라는 걸 밝힐 때는 P가 Q 안에 속하고 Q가 P 안에 속하는 걸 밝혀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극명할 때는 참임이 극명할 때는 그냥 같다라고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을 때는 P는 뭐이기 위한?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의미에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아이고 지금 문제 3번. 문제 3번의 파란 글씨는 절대 답과 상관이 없겠죠? 파란 글씨에 상관없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1번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1번 이야기는 XY는 0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어요. XY가 0? XY가 0이면 뭐야? 지금 시간 몇 분 지났죠? 13분 지났네?